안녕하세요. 짧고 굵고 분석으로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. 1월 17일 프리미어 리그 경기 소개했고요. 3경기 준비했으니까요. 경기 일정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는 리즈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. 리즈가 요즘에 상승세를 좀 타는가 싶더니 다시 꺾였죠. 원정 2연전에서 내리패했는데 이 가운데 그 FA컵은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. 공격적인 성향이 좀 오히려 발목을 잡았는데요. 그 하부 리그의 그 클럽 팀들에게 좀 크게 휘둘리는 경기였고요. 그렇다고 좀 깔끔하게 주전 타수를 좀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른 것이 많았던 주간입니다. 그 약 한 1.8군 수준의 라인업을 좀 꺼내서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좀 믿기 힘들 정도의 좀 부진함을 좀 보였고요. 필립스와 그 코우드 3, 4선의 중심 인물들이 좀 결장한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뽑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뒷공간 내도 출빈도가 있고요. 이로써 좀 수비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또 요소가 생겼죠.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경기를 해서는 그 승패가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은 게 리즈와 브라이턴이 최근 동향이 많이 조금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집중해서 하는 팀이 좀 우세를 가져갈 수 있다.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브라이턴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FA컵 그 4라운드 진출에는 성공했는데 하브리크 클럽과 승부차기 접전을 좀 펼쳤고 그 이어진 맨시티전에서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그 경기를 펼치지 못했습니다. 여기에 시즌 시작부터 끊이지 않는 부상도 있었고 또 여러 포지션이 재기능을 좀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둘 다 그 팀이 정상적으로 좀 기능하고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더군다나 그 리즈의 조타수 필립스가 경고적으로 출장 정첩을 좀 받아서 그가 부상으로 빠진 그 세 경기에서 1승 2패에 좀 그쳤고요. 레스터 팰리스 그 연달아서 4실점하면서 그 휘둘린 것을 좀 고려하면 걱정스러운 좀 공백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브라이턴 같은 경우도 측면에 그 램프티가 중원의 랄라나 그 다음에 알자테 등 그 공격을 좀 풀어줘야 할 선수 다수가 좀 부상 중이고요.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 후방에서 전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라면 리지의 닭공에 그 라인이 밀려서 당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일정 이슈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. 리즈가 FA컵 전으로 7, 8일의 여유가 있었고 덕분에 그 오랜만에 숨고르기를 좀 했는데 반면 FA컵에서 승부차기 접전 치른 그 브라이턴이 그 다음 일정까지 3일의 여유밖에 좀 없었고 그래서 지난 맨시티전 이후 다시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리즈전을 좀 준비해야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팀을 좀 힘들게 하고 또 경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들고요. 홈팀의 좀 근소한 좀 우위를 그나마 보는 좀 이유라고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요, 그 홈승으로 좀 추천드리고요. 언어번은 언더로 접근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정보 구입방 무료 입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웨스트햄 대 번리 경기입니다. 웨스트햄 그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 4득점 2실점을 기록하고 상승기를 좀 안착해 있습니다. 에버튼 원정에서 그 0대1로 승리했고 그 스톰포트 카운티와의 그 FA컵 격돌에서는 내리 2연승을 좀 따냈죠. 선수층이 좀 두터운 편은 아닙니다.
이전 주중컵 일정에서도 대부분의 그 주력 옵션들을 좀 활용해야 했었고, 그 이 점 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근래 좀 복귀했던 출전 빈도를 좀 늘리고 있는 대체 일선 선수인 안토니오가 좀 예열을 마친 상태입니다. 그 올 시즌의 만개 중인 그 포르날스와 그 슈퍼크랙의 벤라마, 그래서 소년가장의 보엔 선수 등이 그 무리 없이 출전할 수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. 또 센터피스 그 강한 오그보나 수체크 그 존재 역시 좀 위안이 될 만한 요소입니다. 그 벌리팀과 제공권 그 혈투에서도 근소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고요. 참고로 이들은 리그 내에서도 세트피스 득점 부문 2위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디오프와 그 마수아쿠, 발브에나, 파베안스키 등 그 주력 수비 옵션들의 줄 부상도 좀 분명 감안해야 할 부분이고요. 다행스럽게도 그 창끝 경쟁력이 좀 최악 수준이라는 점이 그나마 위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번리입니다. 일정한 그 흐름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중하위권의 전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, 그 최근 울버햄튼하고 셰필드 상대로 좀 나쁘지 않은 홈승 성과를 그나마 냈는데요. 그 리즈 상대와 맨유 그 상대로는 좀 패를 내줬습니다. 그 시즌 초반에 비하면은 개선된 수비 퀄리티가 좀 걷잡을 수 없는 대량 실패로 좀 면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, 그 웨스트햄의 일선 구성도 그 정도이 덜 된 편임을 좀 고려한 경기에서 치러진 걸 보며 최소 실전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,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다 할 그 부상 이탈 전략은 좀 없고요. 우드 반스를 좀 축으로 해서 기존의 4-4-2 시스템을 좀 변함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그 판도를 뒤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없다는 점이 좀 문내 아쉬운 부분이고요. 가뜩이나 웨스트햄이 체력 조건이 좋고 또 에너지 레벨에 좀 관리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. 그리고 후반전에 이르러서는 갭이 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고요. 그 가뜩이나 원정 경기력이 좀 나쁘고 후반 실점 빈도가 좀 전반전 대비 워낙 많고요. 또 승점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,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 웨스트햄의 좀 근소한 좀 승리를 좀 그나마 좀 예상하고, 그 안토니오 복귀로 1, 2선 구상에 좀 물꼬가 터서 최근 1, 2선 옵션들의 그 페이스가 좀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수비 퀄리티 역시 그 보장할 만한 좀 수준은 그나마 됐다. 또 우월한 세트피스 능력을 좀 갖추고 있다는 점도 좀 부적인 장점이고요. 또 근소한 차로 그 리드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번리의 수비 짜임새 역시 나쁘지는 않은데 득점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 추천드리고요. 승리를 추천드리고 어느버에서 언더로 접근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플럼 내 첼시 경기입니다. 첫 번째로 그 플럼이고요. 최근 5경기에서 5무를 기록하고 있는 플럼입니다. 그 승리가 좀 없기 때문에 흐름이 안 좋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, 그 반대로 생각하면 패배는 없고 또 그나마 무로 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나쁘게 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. 2년 동안은 리버풀과 사우스햄튼, 토트넘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좀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그나마 좀 유지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좀 수비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. 최근 7경기에서는 6실점밖에 하지 않았고요. 이 기간 동안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보인 팀들과 상대했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좀 떨어지는데요. 그 몇 차례 발생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좀 살려내면 그 후반기에는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
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그 지난 FA컵 그 무엇건가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패배 분위기에서는 좀 벗어났고, 그 리그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그 램파드의 자리는 아직까지 안정적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승점 3점을 좀 확보하지 못하면은 경질 여론이 다시 좀 피어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 거액 이적료를 통해서 그 팀이 합류한 그 독일 듀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경기고요. 카이아 페르츠와 티모 베르너가 12월에 좀 부진을 했는데, 그 두 선수 움직임이 효과를 봐야 팀이 좀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선수 장점을 좀 파악한 이후에 그에 맞는 좀 전술을 좀 꾀하면 블루스는 그 향후 상승세를 좀 탈 수 있을 것을 좀 보고 있고요. 그 최근 로프터스 치크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, 어, 그 원 소속팀하고는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알렉산더 미트로비치는 또 팀의 핵심 멤버로 있지만 그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. 그 무리해서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데, 최근 이방 카발레이로가 토트넘 경기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그리고 그 플레이어로는 아델모랄 루크만 선정했고요. 에버튼에서 좀 가능성을 좀 보이면서 라이프치히로 좀 이적을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한 시즌 만에 잉글랜드 무대로 좀 복귀했던 지금 상황이 있고요. 그 빠르고 정교한 컨트롤을 좀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프리미어 리그 19라운드 그 풀럼하고 첼시 경기가 있는데,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첼시가 그나마 앞서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, 또 그렇기 때문에 풀럼이 자신들의 홈에서는 경기를 치지만 그 수비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그 최근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에 버티면서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, 관건은 첼시의 그 라인 컨트롤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도 미드필드 라인하고 수비 라인 그 사이가 좀 벌어지는 좀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, 전방 압박을 좀 효과적으로 가져가지 못해서 그 상대의 역습을 좀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. 그래서 라인 컨트롤 좀 성공하는 게 승패를 좀 가를 것으로 보이고요. 어, 첼시 승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토토긴 박사 좀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정보 구입하고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